자, 이게 뒤에도 좀 나오겠으나, 어쨌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게, fx가 미분 가능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시도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x3승 더하기 누구라고 돼 있냐면, ax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녀석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돼 있죠? 네,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를 만족한다? fx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녀석이 fx를 만족한다. 근데 이게 미분 가능이래요.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접선이 존재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에 y축에 평행한 직선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기울기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정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세 점에서요.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라는 건 얘를 기준으로 요 접점이라고 하는 요 점이, 가운데 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점이, 이 A 지점으로 다가가는 극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놈이 마구 여기로 다가갈 때 이 점이 동일 직선상에 놓여있는 요 상태. 요 놈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고 요게 미분 가능하다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쉬워요. 근데 이제 세 점을 동시에 못 보는 경우는 요거 두 개의 극한대리고 요거 두 개의 극한대려서 그 극한값이, 기울기의 극한값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 세 개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데 뒤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이 마이너스 1에서 1인데 얘가 다시 받아 먹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1 집어넣은 거의 함수값이 같은 건 당연히 돼야 되겠죠. 연속이 되지 않으면 세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같을 수가 없죠. 맞죠? 네, 떨어져 있게 돼버리면 이 점, 이 점, 그리고 이 점, 이 점, 이렇게 기울기가 달라져 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F1하고 F-1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연결이 되더라 하더라도, 여기서 여기 잘랐는데, 여기 연결이 됐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이 돼야 된다. 이 뜻이겠죠? 다시 똑같은 게.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 끝점은 어차피 똑같은 거라서, 여기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아야지 연결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1과 F'1의 값도 똑같아야 된다. 자,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푸시면 간단하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2번 문제는 두 함수가 나와 있고요. 네, F형이 나와 있고요. 자, F형이 얼마라고 나와 있죠? 네, 1. F'0이 얼마라고 나와 있죠? 마이너스 6. 지영이가 누구나 4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gx 빼기 4의 극한값이 0이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뭘 물어보는 문제냐면 G'0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처음 볼 때 조금 많이 애들이 실수 많이 하는데요. 그냥 이거 fx gx의 0에서의 미분계수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맞죠? 맞는데 애들은 이거 프라임 때려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 무슨 소리냐면 요 놈을 hx라고 잡아버리면 fx 곱하기 gx가 되는 거니까 주어져 있는 줄시기는 리미를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자, 이게 얼마로 바꿀 수 있죠? hx. 그리고 요 4는 f0, g0의 곱이죠? 네, 그래서 h0라고 보실 수가 있고, 뭐 0을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h'0이 되는 거다. 이래놓고 또 여기다가 그냥 00 때려놓은 걸로 계산해서 풀려고 합니다. 네, 틀렸죠? 자, 요 놈은 여기에서 곱의 미분법, 곱미. 자, 얘를 미분을 해주면 f'x 곱하기 gx 더하기
fx 곱하기 g 프라임 x. 자, 요런 식으로 반드시 뽑아주셔서, 자, 주어져 있는 게, 요게 지금 h 프라임이, 이게 0이죠. 그죠?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여기가 마이오 4, 마이너스 24죠. 여긴 1이니까 요 놈의 값이 얼마다? 24가 된다. g 프라임 0이 24가 된다. 자, 고배 미분으로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네, 3번 문제하고 5번 문제가 조금 비슷한데요. 네, 3번부터 우선 워밍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 관련된 이런 조건식이 나오면 그냥 등호를 놓고 풀라라고 해요. 객관식에서는요. 등호를 놓고 풀어도 거의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서술형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그렇게 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푸는 거 연습 겸 한번 보겠다는 거고요. 자,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데 등호가 아니고 부등호예요. 자, f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fy 한 다음에 빼기 xy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만족하고 또한 f0의 값이 1 이상이고 f'0은 1이다 라고 나와 있을 때 f'2를 구하여라 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등호가 아니고 부등호예요. 참고로 이 문제 답을 내는 거는요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 샌드위치 정리. 자,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절대로 아이들한테 강조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도함수의 정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f'x는 모든 도함수 정의식에 집어넣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다. 자, 그 식이 도함수의 정의식인데 이 문제 또한 그 놈을 가지고 푸는 겁니다. 자, 우선 부등호들 하더라도 여기를 h라고 바꿔치기를 조금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이 바꿔치기가 되죠? 네, 요렇게 모양을 좀 만들 수 있겠죠? 요렇게. 네. y 대신에 h로만 요렇게 집어넣고. 네. 도함수의 정의식 만들려면 여기다 이제 h를 나누고 h가 0으로 간다 보내면 되는데, 자, 문제는 h를 나누는 것조차도 사실은 h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은 이제 같다가 돼버리는 건데, 자, 무슨 소리인지 하면 h가 0보다 큰 경우에 양변을 h로 나눠봅니다. 네. 그럼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겠죠. 그리고 h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다 걸 수가 없어서 0보다 큰 쪽에 극한값을 씌우면 이건 f'x가 될 것이고,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걸 처리를 해주셔야 되죠. 네. 자, f0은 얼마가 되겠느냐를 갖다가 찾으셔야 되는데 f0이 1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럼 이거 0 집어넣어 보면 f0이 1 이하인 거니까 1 이상이니까 f0이 1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어져 있는 준식이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h분의 fh. 요렇게 하나 뜯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곱한 거에 h제곱이니까 누가 붙죠? 네, 근데 이게 지금 h가 0으로 가는 것도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제곱 h,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자, h 하나 약분될 거고요. 네, 그리고 f0의 값이 1이었으니까 0이 아니고 f0의 값이 1이죠. 네, 그래서 여기 1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이걸 f0이라고 처리를 한번 해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h가 0으로 가니까 요건 또 죽어버리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이 f'x가 어떤 놈이 나오죠? h가 0보다 크다라는 걸 걸게 되면 프라임 0 마이너스 2x다. 플러스 2x인가요? 네, 플러스 2x가 된다. 네, 다시 찍어야겠다. 네. 어휴, 힘드네. 자, 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자, 3번 문제하고 5번 문제는 거의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부등호가 들어가 있고요. 도함수의 정의식을 이용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유형인 거는 조금 보시다 보면 아실 거고요. 도함수의 정의식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시면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도함수 정의식, f'x를 구하는 방법, 도함수 정의식에 때려 집어넣고 구하는 건데, h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네, 요게 f'x를 구하는 식이죠. 자,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가 fx 더하기 y가 fx 그리고 fy 그리고 xy 빼기 1의 제곱, 여기에 마이너스라가 되어 있네요. 자, 요거 만족하고 f 0이 1 이상이다 라고 나와 있고 f' 0이 1이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조건식 있을 때 그 수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 f0이나 f1 같은 걸 구해 주셔야 돼요. 근데 f0이 지금 1 이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00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지금 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이고 다 사라지니까 f0 00 집어넣게 되면 f0은 1 이하. 근데 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f0이 사실상 1이다라는 조건입니다. 자, f0의 값이 1이다라는 걸 뽑아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도함수 정의식 만들기 위해서 보통 요걸 h라고 바꿔치기 하죠. 그래서 x 플러스 h 넘길게요. fx는 fh. 그 다음에 이거 전개시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x제곱, h제곱 2배 xh 그리고 1. 자, y 대신에 h로 집어넣고 전개시켜 보면 이거 마이너스 1인가요? 네,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도함수 정의식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h로 나눠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 푸는 실마리가 생기죠. 사실 이제 h가 그냥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을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나누면 자,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어차피 얘가 2하고 이상이 돼서 같다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등호 놓고 풀어도 사실 답이 맞다라고 했던 게 그건데 사실 정확하게 서술형으로 푸는 건 연습 한번 시키긴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h가 0보다 클 때는 나눴을 때 이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아니에요. 이렇게. 네. 네, 이 상태에서 h가 0으로 간다를 갖다가 보낼 건데 양수니까 0 플러스 밖에 안 되죠. 네. 그럼 이 녀석은 누가 되냐면 f', 요 녀석의 값이 지금 f'x라고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놈과 여기 1은 f0이니까 요 놈이 바로 뭐로 변신을 하는 거냐면 f'0으로 변신. 나눠주시고 h가 0을 간다라고 갈 거니까 요거는 한 개 남으니까 0. 요건 약분이 되면 그냥 2x만 남는다. 자, 요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h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런데 h가 0보다 작은 쪽으로 가게 되면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이 식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얘가 얘보다 이상인데 얘가 얘보다 이하가 돼버리니까 얘가 될 수밖에 없다. 요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요 녀석이다. 얘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f'x, 즉 fx의 도함수는 1 더하기 2x다. 자, 여기서 2를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4번 문제도 간단히 먼저 보고, 자, 5번 문제랑 3번 문제가 비슷했지만 우선 4번부터 먼저 좀 보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F0이 0이고요. F1 0이 0이고 F2 0이 0입니다. 네. 자, F1 0이 0이고 F2 0이 0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조건을 갖다가 보시면은 i가 1, 2인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인 경우부터 먼저 해보면 F1 프라임 0의 값은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극한값이랑 같다. f1x 더하기 kx. 네. f1x 2kx. 이거랑 같다. 이 뜻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놈을 갖다가 극한값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허허, 이게 뭘까요? 자, 이 2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1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I 대신에 1을 집어넣고요. 그러면 이거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 문제를 누구로 나누냐면 x로 나눠버리세요. 물론 얘도 아까랑 0보다 큰 쪽, 작은 쪽. 근데 어차피 이제 0만 아니기만 하면 되니까 0보다 큰 쪽, 작은 쪽 이렇게 가셔서 어차피 부등호 관계는 아니니까 그냥 x로 편하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x분의 f1x 더하기 k, 그 다음에 x분의 f1x 2k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데, f1 0이 0이니까 여기다가 f1 0을 넣고 여기는 0을 넣고요. 식의 변화가 없죠. 똑같죠. 그럼 여기가 h가 0으로 갈 때 f'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줄식위를 계산을 해보면 f' 0 더하기 2k, f' 0 더하기 k. 자,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조건을 보면은 2인 경우도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녀석을 제가 어떤 문자 A, B라고, 요놈 A라고 보고 여기 2로 바꾼 걸 B라고 보면 A, B가 누구의 근이냐면 T는 T 플러스 K분의 T 플러스 2K의 두 개 근이 F1'0과 F2'0이 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조건을 이용하게 되면 뭘 구하는 거냐면은 F1'0과 F2'0의 값의 곱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요 정리한 2차식에서 자, 이게 뭐 몇 t 나오겠죠?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자, 막 넘기면 마이너스. 자, 이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정리를 해보면 t제곱. 네, kt. 네. k-1t. 그 다음에 누구죠? 네, 2k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k인가요? 네. 자, 요거의 두 개 근이 누구라고요? 네. 요거의 두 개 근이 요 녀석 하나와 f2'0. 자, 두 개 근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개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네. 요 식에서 k가 2분의 1이다가 나온다.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네, 5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 3번 문제랑 제가 비슷한 문제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우선은 가조건, 그리고 나조건, 그리고 이제 요것들로 맞는 것들을 찾으라고 하는데, 문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함수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임의의 두 실수 x, h에 대해서 가조건이 fx는 누구보다 이상이다? x 플러스 1보다 이상이다. 나조건은요, x 플러스 h, 요 녀석이 fx 곱하기 fh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f0, f'0, 그 다음에 f'x는 fx랑 같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까 물어보는 값들이. 자, 역시 마찬가지죠. 도함수 정의식을 이용하는 건데 정한되면 그냥 등호 놓고 풀라라고 했어요. 답은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정확하게 푸는 걸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f0이 1이냐를 물어봤는데 여기다 0 집어넣어 보면 f0이 1 이상인데 여기다 00을 집어넣게 되면 f0, 0이니까 f0이 또 1 이상이니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f0이 그러면 1 이하가 나오죠. 1 이상이고 1 이하인 거니까 샌드위치 느낌으로 1이다. 이렇게 뽑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도함수의 정의식 같은 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f'0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f'0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누가 필요한 거죠? fx 빼기 f0이 필요한 겁니다. 요거를 뽑아주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들 건데 fx 빼기 f0을 하게 되면 여기다 빼기 f0이 1이었기 때문에 여기 넘어간 거거든요. 네, 요게 x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x가 0보다 큰 쪽과 작은 쪽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x로 하나 나눠버리시면 그 다음에 h가 x가 0 플러스 쪽으로 간다. 부터 먼저 갈게요. 아까랑 동일하죠.
얘가 1 이상이 된다를 뽑아낼 수가 있고요. 0보다 작은 쪽으로 해보면 나눌 때 부등호가 바뀌니까 1 이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1 이상이고 1 이하인 거니까 F'영의 값은 1이다. 자,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겠다. 자, 디귿 한번 가볼게요. 자, 마찬가지죠? 네. 자, F'X를 만들기 위해서 도함수 정의식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요거를 집어넣고 요 구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여기도 만들 수 있겠죠? 네. Fx 플러스 H 빼기 Fx를 넣고요. 네. 그러면 Fx를 넣었으니까 Fx로 갈로 처음 묶으면 FH 빼기 1인데 요 1은 누구로 바꿔주는 센스? 네. 네, F0으로 바꿔주는 센스. 이렇게 발휘해 주셔서 H가 역시 0보다 큰 쪽부터 갑니다. 네. 자, 부등호 방향 당연히 안 바뀌고요. 네. H가 0보다 큰 쪽에 시전합니다. 네. 그러면 F'X가 되고요. 네. 자, Fx, 다음 요게 뭐가 되죠? F'영입니다. 네, F'영은 아까 1이라고 했잖아요. 자, 뽑았죠? 네, 그리고 H가 0보다 작은 쪽은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Fx보다 이하가 돼요. 그럼 F'X는 Fx보다 이상이면서 이하인 거니까 결국은 같을 수밖에 없다. 자, 한 번만 연습해 보시면은 절대 어렵지 않은 형태예요. 네. 자,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6번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미분 계수의 존재성은 결국은 연속이어야 하고요. 그럼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 점은 다 들어간다는 거니까 가운데와 오른쪽, 가운데와 왼쪽 세 개를 다 한 번에 보지 말고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라고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두 개를 각각을 갖다가 보면서 같은지 확인, 즉 점 세 개가 모두 다 동일 직선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아까 잠깐 1번 문제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6번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 fx가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거를 갖다가 구하여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억부터 한번 천천히 볼게요. 자, 이건 개념 문제죠. 그래서 개념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거 푸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잘 헷갈리는 친구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오래 걸리죠. 이건가? 아닌가? 저건가? 뭐 이런 문제. 자, 기억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니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h가 0보다 큰 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h분의 fa 더하기 h의 제곱 빼기 fa 값이 존재하냐. 이게 니은이고요. 자, 이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누구죠? 2h분의 네, fa 더하기 h 빼기 fa 마이너스 h. 자, 얘가 각각이 존재하는 게 F'A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네. 네, 기억은 어떻게 될까요? 네, 기억은 틀렸습니다. 0으로 가는 건데 0보다 큰 쪽으로 작은 쪽으로 가던 얘가 사실 0보다 큰 쪽이에요. A보다 연쪽이 큰 쪽이에요. 제가 미분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A 지점과 점 3개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는데 얘 그림은 마치 요거와 요것만 확인이 된 거예요. H가 요 제곱이기 때문에 요거의 미분계수만 확인된 겁니다. 얘가 확인이 안 됐어요. 몰라요. 네. 오른쪽의 미분계수. 그래서 우미분계수만 확인이 된 거니까 모르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게 3등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3등인 경우에는 되겠느냐? 네, 맞습니다. 왜 맞죠? 눈치채셨겠지만 H가 0보다 큰 쪽으로 가면 이게 확인이 되고요. 작은 쪽으로 가면 이게 확인이 되는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이거 세 개가 모두 같다는 거예요. 이 미분계수, 이 미분계수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점 3개가 확인이 됐으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이면 이게 F'A인 건 맞는데 얘는 또 틀렸습니다. 왜냐면 이건 A가 없고요.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H가 0보다 큰 쪽으로 가면은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 H가 0보다 작은 쪽으로 가게 되면 이번에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 결국은 두 개 점만 확인이 됐고
정작 중요한 A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확인이 안 됐죠. 자, 요렇게 나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요 값이 존재하더라 하더라도 여기 A에서 미분 가능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점 3개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네, 자, 6번 문제였고요. 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어떤 문제 의도로 내놨냐면, 이제 요 단원이 극대극소, 그 다음에 도함수의 활용 쪽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요 단원은 3차 함수, 4차 함수가 메인이다 보니까, 3차 함수, 4차 함수에 대해서 되게 역사가 오래 깊게 공부를 돼 있어서, 보통 선생님들이 어떤 테크닉들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가르쳐 주세요. 뭐 2대1이라던가 1대 루트 3이라던가 등등등등. 자, 그 뭐 심지어 수투 내용이 아닌 변곡점까지도 엔간하면 다 가르치십니다. 아마 보통 그러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풀고 또 기하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 7번 문제를 맞닥뜨리면 못 풀어내요. 왜 못 풀어내냐면 기하적인 해석이 있는지 끙끙끙끙 앓다가 결국 못 풀어낸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이제 7번 같은 문제를 제가 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테크닉을 배우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런 이제 대수적으로 갖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수능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기하적으로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식으로 푸는 문제들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의도로 내놨다라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반드시 테크닉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건 아닌데, 물론 이제 테크닉들을 알게 되면 되게 유리한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테크닉은 제가 제공해드린 PDF에 들어가 있고요. 7번 문제는 우선은 식으로 푸는 문제가 되겠는데, 우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잡아도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런데, F-1과 같다 조건을 쓰면 그냥 1과 -1을 집어넣을 때 같다 조건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짝수차 부분은 어차피 1 들어가나 -1 들어가나 똑같으니까 여기다 1 들어간 거랑 -1 들어간 걸 같으려면 요 C 조건이 얼마가 나오냐면 -A가 나온다. 아마 요걸 뽑아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 미분을 해서 F'-1과 F1이 같다라고 놓게 되면 B까지 뽑는 데는 큰 문제 안 될 거예요. D는 모르고요. 아마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조건들 가지고 기억은 F'0이 0이면 즉 A가 0이면 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F'1이 0이냐 직접 확인해 달라는 거고요. 어차피 D는 사라지니까요. 니은은요. F'-1이 0보다 작으면 A에 관한 식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F'0이 0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역시 A에 관한 식 조건 가지고 뽑아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디귿 한 개만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디귿은 F'1이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좀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냐면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네. 네, 요렇게 되겠죠. 네. 얘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여야 되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F'P의 값이 0이 되는 P가 존재하느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자, 한 번 더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마사 그리고 요거는 똑같이 3A가 되겠고 요거는 플러스 4가 돼버리겠네요. 아, 이게 바뀌어버리네요. 네, 요거는 마이너스 A 네, 똑같이 양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랑 부호가 같다는 거죠. 아까 사실은 나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데 F'X는 어떤 녀석이죠? 네. 4X 3승의 띠리예요. 그러면 F'X가 3차 함수인데 마무한으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F'-1의 값이 양수. 얘는 F' 마이너스 무한대 쪽은 음수. 양과 사이에 만족해주는 실근이 하나가 존재한다. 사이값 정리죠. 자,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들은 사이값 정리 문제냐, 평균값 정리 문제냐로 나누거든요. 둘 중에 뭐든 답이 보통 있게 돼요. 실근의 개수가 존재한다. 이런 문제들은요. 그 두 개 중에서 한 번씩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네. 네, 어렵지 않죠? 도함수의 기울기가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은데 F3의 값이 현재 1이다. 그럼 이제 3,2를 지나가는 함수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뿔마 2 사이를 움직인다 이 뜻이에요. 그럼 F'1의 범위로 갈 수 있는 것은?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2로 계속 움직이면 여기, 마이로 움직이면 여기, 2로 계속 움직였으면 여기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게 뿔마 2니까 여기가 이만큼 갈 때는 4만큼. 그러니까 여기는 1,5가 되겠고요. 여기는 1,2, 4만큼 내려가야 되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자, A가 될 수 있는 건 여기가 되겠죠. 될 수 없는 것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의외로 평균값 정리를 쓰는 문제들을 애들이 잘 못하고요. 또한 이 문제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와, 이 생각을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처음 보면 좀 당황스러운 문제인데 사실 평균값 정리의 문제의 유형이나 뻔하는 거니까 네. 네, 8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9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9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평균화 정리를 쓰는 문제가 되는데, 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 사실 평균화 정리 문제는 사실 뻔하고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 몇 개만 좀 연습해 주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요. 좀 약간 경험이 좀 필요하죠. 네. 자, 평균화 정리를 이용해서 풀라라고 한 이 문제는 굉장히 양반 문제입니다. 자, A에서부터 평균화 정리가 뭐죠? B-A분의 FB-FA가 F'C가 존재하는 C가 AB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누구냐면 B-A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준식이를 B-A로 필요한 거니까 나눠주면 여기는 똑같이 곱해주면 원상복구가 되겠다. 그러면 이게 B삼승 A삼승이 첫 번째 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3의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다. 자, 이게 B 빼기 A를 갖다가 곱해주시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거든요. 주어져 있는 식이 요 식이에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요 m의 값을 구하는 건데 참고로 이 m이라고 하는 건 어떤 놈의 평균값 정리를 쓰려면 요 놈이 잘 보시면 이 fx라는 걸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x3승 빼기 3x 제곱이다. 그럼 이게 fb 빼기 fa가 되고 요 놈이 fb 빼기 fa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b-a니까 이게 f'c. 단 이 c가 A하고 B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F'X를 구하게 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는 거니까 AB가 범위가 1, 3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보다는 그리고 3보다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C의 범위는 등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1, 3이에요. 자, 이 등호 때문에 애들 틀리고요. 그래서 F'C의 범위를 구하는 게 M의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요 범위 하면서 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시면 M의 범위가 나오겠더라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풀기 앞서서요. 3차 함수 몇 가지 간단하게 요 관련된 내용들만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선 fx가 ax의 3승 더하기 bx의 제곱 그 다음에 cx 더하기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3차 함수니까 이제 a는 0이 아니겠죠. 3차 함수는 미분을 하면 2차 함수가 돼버리고요. 이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여기 대칭축이 존재하죠. 네, 2차 함수 대칭축. 네. 이 대칭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됐다고 쳤을 때 이 대칭축이 마이너스 3a분의 얼마가 되냐면은 2b 그래서 대칭축이니까 나누기 2를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ab가 대칭축이 되고
여기 전후로 값이 일정하게 떨어졌을 때 그 f 프라임 값이 같잖아요. 여기서 1만큼 떨어졌을 때 1만큼 떨어졌을 때 f 프라임 값이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었든 어떻게 생겨먹었든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점을 기준으로 떨어졌을 때 같은 강경만큼 떨어졌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만큼 떨어지면 요 기울기면 요 기울기가 같다. 요걸 우리가 이제 미적분에서는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수투를 가리키는 선생님들은 한 두 번 본 친구들한테는 보통 가리키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요철이 바뀌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또한 이제 여기 이제 극대고 극소가 되는데 얘가 이제 0되는 근이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미분값이 0되는 게 존재한다면 이 점과 이 점도 떨어져 있는 간격이 똑같을 거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참고로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 모든 3차 함수가 대칭인 그래프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먹어도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겨먹어서도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여기 3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전부 다인데 요 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3a 분의 b가 된다. 즉 어떤 3차 함수의 모든 근의 합 근각계수와 관계를 썼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잖아요. 그 놈을 나누기 3한 게 변곡점의 좌표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고요. 또한 f'x의 그래프에서는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변곡점이 되는 거니까 요 근의 가운데 값, 중점의 값을, x값을 갖다가 보셔도 무방하겠다. 자, 극대하고 극소를 연결했을 때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뭐 변곡점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네, 그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이 공식이 나오는데 어떤 3차 함수가 요렇게 생겨 먹었을 때 그 0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거 요 지점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극대, 여기 극소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이 공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차이 공식은 최고차항 계수가 a인 그러니까 fx 기준이에요. 네, 그리고 요 알파 베타는 요 fx의 f'x가 0이 되는 그 두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요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다. 요런 공식이 나온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 유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네, 유도는 사실은 이제 지금 적분 쪽까지 다 배우신 분들은 이제 상관이 없겠지만 안 그러면은 우선 적분과 더 배운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우선은 미분을 했을 때 f'x가 이 녀석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정적분을 해주게 되면 자, 얼마가 나오냐면 f'베타, f베타 빼기 f알파 요렇게 이제 그 극대하고 극소하고의 차이에 관련된 놈이 나와요. 참고로 절대값이죠. 절대값이긴 한데, 네. 자, 요게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적분에서 이제 포물선 킬러 공식이라고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근에 관한 적분인 건데, 지금 이 f'x가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3a가 될 거고, 요게 0이 되는 값이 알파 베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포물선 킬러 공식이라 그래서 요 근을 갖다가 적분하게 되면은 최고차항 계수,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 자, 그리고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고, 물론 여기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원래 이렇게 붙어요, 이게. 넓이 공식으로 치면은 절대값 A를 갖다가 취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극대하고 극소값의 차이는 얼마라고 바꿀 수 있냐면, 뭐 2분의 A의 뭐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이다. 요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차이인 거니까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면은 어차피 베타 알파는 더 베타가 더 큰 놈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지금 이제 A가 양이면 음이 나오고 음이면 얘가 양이 나오는 거니까 그냥 여기다가 이제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번 문제는 대충 요 정도 느낌으로 가지고 풀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지워볼까요? 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해주는 3차 함수 fx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선 f0이 1이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 F'형과 F'1이 마이너스 3이랑 같다고 했는데 F'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2차 함수 작성하는 거랑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F'X를 어떻게 잡을까요?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하면 미분하면 3이 내려오니까 3A가 되는 거고, 얘 두 개 근이, 근은 아니지만, 네, 0하고 1하고 똑같이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값이다.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게 되면, 어차피 이 구조에서 우리가 이제 적분을 갖다가 배우진 않았지만, 뭐 미분의 역가정인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요 놈을 가지고 요 A 값만 구하면 사실 fx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있기를 항수 부분이 1이다. 요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조건을 갖다가 제가 풀어보게 되면은 이게 뭔 소리냐면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이가 알파 빼기 베타랑 같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이가 얼마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2분의 절대값 A, 네, 2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인데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라고 하고 요 놈을 1로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왜냐면 하나가 약분이 됐으니까요. 네, 절대값이 약분이 돼도 절대값 제곱이니까 그냥 제곱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알파 베타는 누구의 근이니? 요 녀석의 근인데 어차피 근인 거니까 3을 근의 차이인 거니까 3을 약분을 날려버려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F'X에서 나누기 3한식을 갖다가 구하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AX, 네, 3을 나눴으니까 요런 식으로 돼서 요거의 두 개 근이 알파 베타가 된다라는 거고, 두 개 근의 차이 공식, 네, 소상에서 배우는 차이 공식을 쓰면 절대값 A분의, 자, 어떻게 해주시면 되죠? 네, A제곱 더하기, 네, 4A가, 자, 요게 지금 얼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네, 요게 지금 요 놈의 지금 현재 요 놈의 값이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다. 요렇게 된다는 것만 확인할 수가 있으면 주어져 있는 요 구조를 한번 보면 절대값, 요거 제곱하는 거니까 절대값 A의 제곱인 거니까 절대값 A 한 개만 남겨놓고요. 네. 네, 그리고 요 녀석이 얼마라고 해주면 되죠? 네, 제곱한 거니까 네, A제곱 마이너스 4A라고 바꿀게요. 요 녀석이 이제 1이야 라는 것만 이용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풀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4A가 2배의 절대값 A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게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요 놈이 0보다 크다라는 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요거를 풀어보게 되면은, 자, 지금 A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두 개가 A 값이 나오는 것 중에서, 잠시만요. 여기가 더하기겠네요. 네. 자, 두 개가 나오는 것 중에서, 자, A가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A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6A니까, A는 0 아니니까, A는 마이너스 6 나올 거고요. 플러스 2A이게 되면은, A가 지금, 플러스 2A 넘기면 마이너스 2A. 자, 요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요 놈의 값이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놈은 되지만 요 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A 값이 마이너스 6이잖아요. 집어넣게 되면 F'X가 나올 거고, 뭐, 적분이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가는 친구들이면 그냥 이제 fx식을 잡아놓은 거에서 거꾸로 미분한 게 요거인 거니까 개수를 맞추셔도 될 것 같고, 사실 요 부분은 이제 적분과 같이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적분으로 fx를 조금 빠르게 구하실 수 있다. 요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차 함수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할 때 라고 했습니다. 자, 방금 떴던 이 10번 내용을 조금 쓸게요. 네. 자, 우선은 11번 문제가 가조건이, 나와 있기를 뭐라고 나와 있냐면, fx랑 f-x에 마이너스 붙인 게 같다. 즉, 기함수다. 그래서, 짝수창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바로 잡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a하고 c의 값이 0이다라는 걸 바로 잡을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이제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f'x가 자 9x 제곱 더하기 b가 되는데,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이가 9분의 4라고 했거든요. 그럼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이가 9분의 4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최고차항 계수, 자 2분의 최고차항 계수,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네, 3승, 요게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인데, 요게 9분의 지금 얼마라고 했죠? 네,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이니까 여기에 지금 3분의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차이가 3분의 2가 되려면은 뭐 이거는 뭐 해봐야 되겠지만, 네, 마이너스 1이면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니까, 네,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이가, 베타 빼기 알파의 차이가 여기 3분의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나왔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fx를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네. 학교 시험 문제도 되게 자주 나오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어려운 문제예요. 뭐, 하지만 지금 이게 지금 연식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거의 기본 문제로 분류가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4차 함수나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다 깨고 있으셔야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풀기 때문에 사실 이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다항함수 그래프 중에서 3차, 4차 함수를 자유자재로 그리는 거 연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하도 많이 봐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내용이겠지만 애들 입장에서 처음 배우는 애들한테는 만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t에서 빼서 절대값 씌운 이 녀석이 어떤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때라고 했는데, 그때 이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 놈을 집합으로 가진다라는 거예요. 원소로 가진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원소의 개수가 뭐 어떨 때는 2개, 어떨 때는 3개 이렇게 되겠는데, 뭐 어떨 때는 1개가 되고 0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그때 그 값을 갖다가 쭉 썼을 때 불연속이 되는 게 3하고 19에서만 불연속이 된다. 뭐 이때 fx를 구하여라. 뭐 주어져 있는 조건이, 네, f0의 값이 3이고 f'3의 값이 음이다. 뭐 요 정도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워밍업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쉽게 뭐 이렇게 되는 형태도 있고, 높이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가지는 형태, 이쪽이 반대일 수도 있고요. 뭐 대충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건데, 높이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의 높이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요게 지금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t를 뺀 다음에, 즉 y 꼴 t 부분이 다시 x축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거를 접어 올리게 되면 뭐 뾰족한 점이 생기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물어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요 t의 값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가 꺾여지면서 여기가 미분 불가능이 이제 되는 지점이 2개가 생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이제 보면은 0개 생기다가 여기 지나가면 2개가 생기니까 여기서 불연속, 계속 2개가 생기다가 여기는 2개, 여기 넘어가게 되면 꺾이는 지점이 4개가 돼버리니까 불연속이 돼버리죠. 다시 3개 됐다가 2개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면 3하고 19에서만 불연속이 나올 수가 없어요. 되게 여러 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건 안 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여기 지나가는 거 여기 딱 하나만 생기니까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럼 이게 높이가 같은 경우는 될까요? 봤더니 0개, 0개, 0개 가다가 4개 불연속이죠. 자, 4개 계속 가다가 여기를 지나가면 2개 불연속이죠. 이렇게 2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고요. 얘 같은 경우도 보면은 0개, 0개, 0개 하다가 2개, 네, 불연속. 2개 가다가 다시 여기는 1개, 예, 여기 접해버리면 여기가 이제 미분이 가능해버리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그리고 2개. 역시 여기도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림이 요 그림만 있는 건 아니고 요런 그림도 이렇게 2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머릿속에 깨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선은 2개가 되는 거의 후보는 이 정도 그림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게 지금 3하고 19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9가 되어야 되는 구조인 건데, 물론 얘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F0이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유일하게 3 되는 지점이 0인데, 그럼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이 돼버리니까 얘는 될 수가 없다. 얘도 같은 이유로 0,3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양이 되니까 이건 될 수가 없다. 고로 요 그림이니까 요거밖에 안 된다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높이가 똑같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3이 되는 거하고 여기가 19가 되는 게 요렇게 된다는 소리인데, 여기가 이제 19,
그리고 여기가 3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가 0인지를 갖다가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면 3이 될 수 있지만 여기가 0이면 3이 양수니까 적도의 기울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됐느냐? 여기를 제가 2알파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4차 함수가요. 4차 함수의 성질을 갖다가 다음번에 또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되게 되면, 높이가 같게 되면 여기는 가운데 지점이 된다라는 어떤 교유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fx의 식은 사실 끝났어요. 자, 최고차 한계수가 얼마라고 돼 있죠? 네, 1이라고 돼 있고요. 0 중근 가지고요. 2알파 중근을 가지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값이 3 이렇게 되는 구조죠. 네, 근데 이게 알파를 집어넣은 게 19 패스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알파의 4승이 나올 건데 넘기면 16. 자, 알파가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요 녀석이 지금 얼마가 된다? 4가 되고 여기가 2가 된다. fx는 뭐 여기다가 이제 2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금방금방 구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자, 마지막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마무리하는 건 어떻게 보면 수열의 극한인데, 그냥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수열을 배우고 그 다음 이 문제를 들어갔기 때문에 점화식 정도 세우는 거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3차 함수의 몇 가지 성질들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건더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유심 있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네. 자, 3차 함수가 이제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임의의 점에서 접선을 그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에 만나는 점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접선을 그었다고 칠게요. 네, 여기서 접선을 만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여기서도 접선을 그으면 또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다고 칠게요. 네. 자, B1, B2, B3.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나는 점에서 또 접선을 긋고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3차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죠? 네, x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요때 이제 좌표가 xn일 때 그 다음 x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 정직하게 아이들이 되게 많이 풀려고 하는데, 이 3차 함수 2대1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2대1을 유도하는 과정이 방금 요 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점의 좌표가 xn, 삐리리라고 나와 있으면, 여기 점의 좌표는 xn 플러스 1, 삐리리 이렇게 되는 건데, 요 관계식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 3차 함수에서 요 직선을 뺀다고 해도 이 차항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이 차항은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는 뭐냐면은 모든 근의 합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접선을 빼더라 하더라도요, 교점을 찾기 위해서 어떤 접선을 빼더라 하더라도 여기 있는 요 3의 값은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이 3인데, 근데 여기는 이제 xn이고 여기 접하는 지점이 xn 플러스 1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접점을 xn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그 점에서 접선을 끊게 되는 거니까, 자, 어떤 식의 관계식이 나온다라는 거냐면, 여기가 xn, 여기가 xn 플러스 1인데, 여기는 지금 만나는 근이 중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xn이라고 하는 거 하고 2배의 xn 플러스 1. 왜냐면 중근이니까 두 번 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를 갖다가 뽑아낼 수가 있는 거냐면은, 모든 근의 합이 3인 거니까 여기 때 나오는 요놈 더하기 요놈 더하기 요놈이 3이다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관계식이 사실 금방 나오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극한값을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요거는 지금 일반항 구에서 푸는 건 나오지 않고요. 요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열의 극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정리를 못 하셔도 상관이 없겠으나, 요렇게 점화식 정도 관계식 같은 거 세우는 건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아까 방금 2대1을 내용을 좀 증명을 해보면, 어떤 3차 함수든 간에 점대칭이 있다고 제가 그랬죠. 그 점을 갖다가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평행이동을 해서 원점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면 원점 대칭이 돼버릴 거니까, 이 점이 대칭점이니까 얘가 지금 어떤 식의 구조일 수밖에 없냐면, 네, 요런 구조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지금 이제 2대1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극대나 극소에서 끄었을 때 여기가 이제 2대1이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점을 갖다가 알파라고 하면 요 놈에다가 어떤 이 직선 K를 빼더라 하더라도 이 차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럼 얘가 알파가
알파가 중근인 거니까 알파 두 개와 무언가를 했을 때 이차항의 계수가 0이잖아요. 그럼 이 무언가가 얼마가 된다는 거냐면 마이너스 2알파가 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알파고 길이가 여기가 얼마가 된다? 알파가 되니까 2대 1이다 라는 것들도 사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증명을 갖다가 쉽게 하실 수가 있겠더라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2주차 피드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